안녕하세요. 헤더의 터닝 페이지 헤더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추천과 리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넷플릭스와 왓챠 추천 영상입니다. 결제를 했지만 뭘 볼지 모르겠다. 혹은 넷플릭스와 왓챠 중 하나만 결제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한 오늘의 리뷰 시작해볼게요. 우선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핫한 드라마나 미드 영드를 보고 싶다 하시면 넷플릭스를 결제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나는 고전 명작, 추억의 드라마 혹은 여러 장르 영화를 보고 싶다 하시면 왓챠를 결제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왜 드라마를 보려면 넷플릭스를 결제하는 게 좋을지 전 세계적으로 OTT 서비스 열풍을 이끌어낸 주인공 넷플릭스 먼저 살펴볼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작품은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전형적인 백인 중산층 출신의 여성이자 결혼을 앞둔 파이퍼가 과거 여자친구의 마약 운반 사업을 도와준 것이 발각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프리즌 브레이크 이후 가장 유명한 교도소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넷플릭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캐릭터들은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인종 간의 갈등과 문화적 차이가 이 온유불에서 두각됩니다. 비교적 시즌이 긴 드라마이지만 시즌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재밌어지는 작품이라서 강력 추천을 드릴게요. 이 작품은 제가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드라마 중 가장 흥미롭게 본 드라마인데요. 1890년대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지금은 프로파일러나 정신과 의사라고 불리는 에일리어니스트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19세기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린 괴물쯤으로 얘기했지만 이 작품의 주인공 크라이슬러 박사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을 도와주려 하고 이와 얽힌 살인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와 셜록을 합친 뒤에 미국을 배경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기묘한 이야기 신드롬이라고 불릴 만큼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미드 중 하나죠. 인디애나주의 작은 마을 호킨스에서 이 소년, 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윌의 가족들과 친구들, 경찰들은 윌을 찾아 나서죠. 이때 그들에게 미스테리한 소녀 11이 나타나게 되고 마을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사건들을 함께 파헤쳐 나가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한번 보시면 빠져나올 수 없는 여러분을 찾게 되실 거예요. 지금의 넷플릭스를 만든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하우스 오브 카드는 왕자의 게임이 백악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다면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청난 두뇌 싸움과 권력 싸움에서 빛나는 명배우들의 열연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드라마 꼭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드라마 역사상 가장 사랑스러운 작품이 아닐까 싶은 빨간머리엔 결혼을 하지 않은 남매 매슈와 마릴라는 남자아이를 한 명 입양하기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생겨 고아원에서는 여자아이를 보내게 되고 이 아이를 만난 남매는 크게 당황하며 아이를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이 이후에 벌어지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근깨가 가득한 이 빨간머리 소녀의 이야기는 정말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는 정말 이 빨모엔을 보면서 거짓말 안 치고 10분 간격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연출력, 연기력, 스토리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최고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 조지 6세 뒤를 이어 영연방 국가들을 통치하는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 1세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더 크라운은 자칫 루즈해질 수 있는 역사극을 매우 흥미롭게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공주였던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그 일대기는 그 어떤 화려한 대관식보다 더 마음을 울린 왕위 계승 장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작품 브레이킹 배드는 기네스북의 역대 최고의 평가를 받은 TV 시리즈인데요. 거대 화학기업의 공동 창립자이자 노벨 화학성 연구에 큰 공헌을 한 과학자였음에도 현재는 고등학교 교사가 된 한 남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자신이 죽은 뒤 남겨질 아들과 아내를 위해 메스암페타민, 이른바 마약인 필로폰을 만드는 남자 이야기죠. 정말 셀 수 없을 만큼의 에미상을 휩쓴 이 작품 또한 강력 추천드릴게요. 블랙미러는 옴니버스식의 드라마인데요. 한 시즌에 여러 개의 에피소드가 있지만 각각의 에피소드는 모두 다른 내용의 드라마죠. 이 드라마는 모든 에피소드가 정말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반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SF, 스릴러, 반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싫어할 수가 없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시즌4는 재미가 조금 반감된 시즌이기에 그닥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유잼 추천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천사들의 증언은 넷플릭스에 올라있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작품은 제가 보았던 그 어떤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들보다 더 충격적이고 끔찍했던 작품입니다. 1969년 발생했던 캐서린 세닉스 수녀 살인사건이라는 영구 미제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10대였던 수녀님의 제자들이 이젠 60대의 할머니가 되었음에도 세닉스 수녀의 억울한 죽음의 비밀을 풀려고 합니다. 훌륭한 스승이었던 그녀가 대체 왜 끔찍하게 죽어가야만 했는지 총 7편의 에피소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천사들의 증언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작품이지만 여러분들도 직접 보시고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에 이 작품 또한 강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호러스토리는 각 시즌별로 다른 내용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미국판 전설의 고향 같은 느낌이랄까요? 일본판 기묘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이 작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시즌1은 대저택으로 이사온 가족에게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고 시즌2는 60년대를 배경으로 종교단체에 운영되는 정신병원 이야기를, 시즌3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녀들의 이야기를, 시즌4는 일명 프릭쇼라고 불렸던 서커스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즌9까지 방영되고 있는 굉장히 긴 역사를 자랑하는 드라마입니다. 시즌4까지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니까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번에 추천드릴 넷플릭스 드라마 중 유일한 한국 드라마인데요. 바로 노희경 작가의 괜찮아 사랑이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 드라마라고 꼽으시기도 하죠. 조인성 배우와 공효진 배우의 케미, 송동일 배우와 이광수 배우의 놀라운 연기력까지 더해져서 웰메이드 드라마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드라마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흔해 빠진 종류의 드라마가 아니라서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네요. 여러분들도 죽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정확히 그 이후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인공 엘리너는 그럴 리 없음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굿플레이스에 가게 되는데요. 천국에 갈 리가 없었던 그녀가 천국에 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시트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극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드라마는 루이 14세가 전설의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하며 어떻게 프랑스 절대 왕정을 구축해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해외 사극이다 보니까 재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잼 추천드릴게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 드라마 루머의 루머는 시작부터 주인공 해나가 성희롱과 왕따로 인해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 드라마의 원제는 13 Reasons Why 13가지 이유인데 실제로 이 드라마의 내용 자체가 그녀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13가지 이유를 추적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자극적인 묘사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내리기도 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작품성도 있으니까 직접 보시면서 주인공 해나가 왜 슬픈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레인이라는 덴마크 드라마인데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품은 죽음의 비가 평화로웠던 나라를 휩쓸게 되고 주인공 시모네는 부모님에게서 남동생을 지키라는 부탁을 받고 벙커에서 6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 벙커가 영원할 순 없겠죠. 아버지가 준비해놓았던 그 벙커도 결국 수명을 다하게 되고 남매는 밖으로 나와서 생존을 시작하죠. 조금 고구마 같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킬링타임용으로 굉장히 괜찮은 드라마이기도 해요. 워킹데드의 조금 아름다운 북유럽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킬링타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 산타클라라 다이어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캘리포니아식 좀비 드라마인데요. 주인공인 슐러조차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유도 없이 좀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병맛이지만 주인공 역할을 맡은 드류 베리모어도 너무 사랑스럽고 작품 자체도 저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 볼 수는 없겠지만 킬링타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재미없었던 드라마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킹덤, 다른 하나는 리버데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킹덤은 1화 시작하고 15분 만에 루즈에서 잠들었었고 리버데일은 너무 지루해서 30분 만에 꺼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드라마 이야기가 정말 길었죠. 이번에는 넷플릭스의 영화 콘텐츠로 한번 가볼게요. 이 영화 와인 컨트리라는 작품은 넷플릭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사실 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들은 좀 대부분 믿고 거르는 편인데 이 영화는 정말 재미있게 봤던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예요. 50번째 생일을 맞이한 중년의 절친들이 와인의 성지 중 한 곳인 나파밸리에 간 뒤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인도 굉장히 좋아하고 영화 속 주인공들이 다녀온 나파밸리 같은 여행지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정말 재밌게 봤던 코미디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 와인 컨트리 강력 추천드릴게요. 이 영화 버드박스도 넷플릭스가 자랑하는 컨텐츠 중 하나인데요. 저도 정말 기대돼서 이 작품은 공개되자마자 바로 보았던 기억이 있네요. 역시 산드라 블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좋았던 영화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집단으로 자살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사람들은 이 현상이 눈을 뜨는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을 감고 살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에서 주인공 멜로리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야만 합니다. 엔딩을 보면 정말 머리가 띵하는 충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영화인데요. 그래서 이 영화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작품 로마는 넷플릭스가 진짜 영화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한 작품인데요. 그래비티와 맨 오브 칠드런을 연출한 거장 알폰소 쿠아론의 영화입니다. 최근 조커가 수상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제 설명보다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영화를 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거장이 선사하는 자전적 이야기, 영화 로마도 강력 추천드릴게요. 저는 디즈니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유달리 손이 안 가던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모아나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밥 먹으면서 킬링타임용으로 보게 되었는데 밥도 못 먹고 눈물만 주룩주룩 하던 영화였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픽사 영화를 보고 운 적은 되게 많았는데 디즈니를 보고 울 거라는 거는 약간 상상도 안 했었거든요. 꿈이라는 손에 잡히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멋지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저처럼 모아나가 좀 끌리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제발 꼭 직접 보시길 바랄게요. 이 영화는 거식증이라는 섭식장애에 걸린 여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백설공주에도 출연한 적 있을 만큼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한 배우 릴리 콜린스가 나와서 더 깜짝 놀라기도 했었죠. 사실 거식증이라는 거는 일반인들에게는 좀 많이 생소한 병인데다가 어쩌다 그 병에 걸리게 된 것인지 저희는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이유는 주인공 앨런이 더 예뻐지기 위해서나 다이어트를 하다가 거식증을 앓게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저 마음의 병이 신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영화적으로 좀 잘 표현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은 영화라고 꼽지 않았나 싶네요. 제가 시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도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데요. 큰 수상은 하지 못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굉장한 영화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영화를 보시고 더 자세한 리뷰를 알고 싶다면 제가 이전에 리뷰한 버닝 리뷰 참고해주세요. 저는 이 영화를 먼저 보고 한국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보게 되었었는데 참 빅쇼트의 아리삭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 영화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영화적으로 매우 잘 표현해낸 작품입니다. 영화 속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크리스찬 베일, 스티브 카렐, 라이언 고슬링, 또 브래드 피트인데 재미없을 수가 없겠죠? 자칫하면 지루할 수 있는 주제로 만든 영화이지만 엄청 쫄깃쫄깃하니까 꼭 보시길 강력 추천드릴게요. 드라마에서도 비추 몇 개가 있었는데 영화도 마찬가지로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옥자도 그중 하나인데요. 넷플릭스의 초창기 작품 중 하나죠. 근데 딱 그만큼인 것 같아요. 실험적인데 호기심만 일으켰을 뿐 딱히 감동과 성과는 없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이외에도 시에라 연애 대작전, 오만과 편견 그리고 좀비,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이요 등의 비추 영화들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 영화였기에 여러분들도 시간을 아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애니메이션들을 정말 사랑하는데요. 그때 그 시절 패밀리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코미디예요. 국제시장을 미국에서 성인용 코미디 버전으로 만든다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재미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꼭 보시길 바랄게요. 이 작품은 로튼토마토 100%를 기록한 애니메이션인데요. 조류인 두 여성, 두 새의 우정과 사랑과 연애를 그린 코미디입니다. 엘리원과 스티븐 연이 커플로 나와서 진짜 더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고 주인공이 조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까지 추천하면 제가 추천하는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좀 다 정상적인 작품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릭앤모티도 저 세상 텐션의 병맛을 담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천재과학자인 할아버지 릭과 그의 손자 모티의 좌충우돌 우주 여행기를 그리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요. 무려 에미상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딱 심슨 가족이 성인을 타겟으로 우주 배경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어서 이 작품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먹방이나 쿠킹 영상 같은 거를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요. 이 더 셰프쇼는 무려 아이언맨의 감독이자 우리의 해피, 존 파브로와 미국에서 푸드트럭 신화를 일으킨 로이체와 함께 미국 전역을 다니며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시즌 초반에는 페퍼포츠, 기네스 펠트로, 영원한 아이언맨 로다주, 뉴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 등 반가운 인물들이 나와 함께 먹방을 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분명 즐겁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 프로그램도 강력 추천드릴게요. 길고 길었던 넷플릭스 탐방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왓챠로 가볼까요?